네, 오늘 또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또 오늘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날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마무리 짓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8가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던 환경, 그리고 관계, 그리고 생활 습관, 이것을 잃어버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라도 back to 에덴, 에덴으로 돌아가면은 이 모든 세포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그것이 이 back to 에덴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8가지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back to 에덴의 두문 글자에 맞춰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back to 에덴에서 D, drinking water, 이 물을 잘 마셔주고 또 외부적으로도 치료제로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 몸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이 물의 종류나 성질이 원래 있어야 될 건강한 물이 아니고 뭔가 독소가 많이 찌들어 있어 오염이 됐다든지, 온도가 원래 정상적인 온도보다도 높아졌든지 낮아졌든지, 그러면은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물을 언제 어떻게 어떤 온도의 물을 적용해 주면은 이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몸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이렇게 연구해서 정리한 것이 수치료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이드로테라피,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back to 에덴의 수치료법과 생명수의 치유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전에 이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살펴봤다고 하면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치료제로 사용하는 수치료법을 좀 살펴보는데, 먼저 육적인 물을 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잘못됐을 때 치료하는 육적인 물의 수치료법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생기고 곤고할 때는 영적인 물인 생명수를 어떻게 사용하면은 이 영적인 곤고함이 치료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육적인 물을 가지고 하는 수치료법을 보면은 육적인 물은 본질적으로는 H2O라 그랬고, 온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3가지 이 물이 있는데, 보통 온도에서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뜨거워지면은 수증기가 되고, 그리고 아주 차가워지면은 얼음이 되는데, 물이 수증기는 아니고 수증기도 또 얼음은 아니에요. 얼음이 물은 아니죠. 그 얘기는 분명히 이 특성들이 구별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다 같이 H2O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모양도 달라지고 특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내 몸이 정상에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서 질병이 생겼느냐를 잘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원래 상태의 물로 돌려주기 위해서
물을 사용할 것인지 얼음을 사용할 것인지 수증기를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몇 분 정도를 사용하면은 제일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치료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영어로는 하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이드로 테라피, 치료법, 물을 가지고 하는 치료법, 수치료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치료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물을 가지고 가장 손쉽게 우리 몸이 약간 정상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 이때는 물을 바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수치료법보다는 우리가 쉽게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치료법을 봅니다. 살다 보면은 몸이 뭔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서 뭔가 좀 오싹오싹하고 아직 뭐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아직 감기가 찾아온 것도 아니지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머리도 조금 무거운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정상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뭐가 벗어났나? 몸이 뭔가 정상에서 약간 옆길로 간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물.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왜 이럴까? 내 속에 있는 물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뭔가 조금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상 쪽으로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급이 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 사람이 가서 설득을 해야 마음이 모든 걸 잘 아니까 더 설득을 할 수 있고, 과부 심정은 누가 더 잘 알아준다고요? 과부가. 자기도 그 외로움을 아니까. 환자 심정은 누가 잘 알아줘요? 아파본 사람이 잘 아는 겁니다. 안 아파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나도 아파봤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서 한마디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을 좀 끄집어내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내 몸에서 물이 이상이 생겼을 때는 물이 이해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에 가장 좋은 치료제로 사용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손쉽게 뭔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사용하는 수치료법 중에 하나는 족탕, 족욕이라고도 하고 베스라고도 하는데 이 뜨거운 물에다가 뭘 담궈주는 거예요? 발을 담궈주는 겁니다. 왜 머리를 안 담그고 발을 담글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몸에 조금 이상이 올 때 찬바람을 맞았더니 감기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러다가 감기가 들어올 것 같고 며칠 고생할 것 같아요. 옛날 경험을 보면은 그런 상태에서 항상 감기로 쓰러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러다가 하루 저녁 자면 그냥 넘어가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감기가 팍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어디로 가든지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감기가 안 걸리고 회복하는 쪽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뜨거운 물을 쓰는데 그 뜨거운 물에다가 왜 발을 담궈요? 옆구리를 담그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담그는 것도 아니고 왜 발을 담글까요? 우리 이 방을 보면은요, 보일러가 아주 새 것일 때는 아랫목, 윗목이 없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보일러 관이 때가 껴서 이렇게 좁아지다 보면은 어디는 따뜻하고 어디는 차가운 데가 있어요. 그죠? 이게 순환이 골고루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60쪽이나 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세포마다 뜨거운 피를 공급해주는 혈관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일러관이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따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 혈관의 길이가 다 연결시켜 보면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나 됩니다. 지구를 2바퀴 돌고도 반 바퀴를 돌 만큼 그렇게 많은 혈관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좁아지다 보면은 어디는 뜨거운데 어디는 차가울 수가 있어요. 차갑다는 얘기는 피가 영양분과 산소를 잘 공급 못 해준다는 얘기고, 그 부분의 세포들은 죽어갈 수 있고 질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차다는 얘기는 또 어디는 또 열이 뭉쳐서 뜨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뭔가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질병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어느 쪽이 제일 먼저 차가워지기 시작을 할까요?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발가락 끝, 그 다음 손가락 끝이 제일 먼저 차가워지기 시작을 해요. 모든 질병은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나가지만 몸에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손끝, 발끝이 차가워지면서 거기서 막히고 거기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디를 조금만 뜨겁게 해주면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심장에서 제일 먼 쪽에 있는 발끝을 뜨거운 물에 담그어서 얘를 따뜻하게 데펴주면은 이 뜨거운 피는 다시 위로 올라갈 것이고, 또 찬 피는 내려오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무겁고 힘들었었던 것이 혈액순환이 싹 되고, 몸이 그렇게 피곤하고 무거웠었던 이유는 몸속에 독소가 많이 축적돼서 그런데, 이렇게 족욕을 해주다 보면은 혈액순환이 빨라지고 차가웠던 몸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한 15분 지나면은 땀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땀은 그냥 땀이 아니에요. 이 몸에 있던 그 독소가 땀과 함께 쫙 빠져나가기 때문에 족욕을 한번 해주면은 아침에 새로 일어난 사람처럼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몸이 조금 이상하다, 뭐 약 사 먹기는 좀 그렇고 수술 받을 정도는 아니고, 그럴 때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뭐다? 족욕이라는 거예요. 족욕은 어떻게 하는가? 온도는, 물의 온도가 온도계로 재보면 좋아요. 40도 내지 43도 정도 되는 물. 이게 어떤 정도 뜨거운지는 목욕탕 가보신 분들이 이제 알지요. 요거는 온탕 내지는 열탕 온도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탕보다는 조금 약해요. 한 열탕은 44도 요 정도 나가잖아요. 또 온탕은 40도 정도 나가요. 그래서 40도 내지 견딜 수 있으면 나중에는 43도, 44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물. 그래서 온도계로 재보면 좋지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때는 넣었더니 뜨거워 그러면 뜨거워 하고 얼른 빼겠죠. 근데 환자를 해줄 때는 기술이 필요해요. 환자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당뇨병 말기 환자들은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발이 다 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도를 먼저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손을 넣어보면 될까요? 손은 너무 이 세상에서 삼전수전을 다 겪어가지고 얘가 온도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둔감해요. 그러니까 넣어도 괜찮지만 예민한 부분은 너무 뜨거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물을 측정할 때는 팔꿈치를 넣어봐야 돼요. 팔꿈치가 더 예민해요. 손을 넣었을 때는 괜찮아도 팔꿈치는 너무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손으로 온도를 측정하는 보통 하는데, 그게 아니고 팔꿈치를 넣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뜨거우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 그릇을, 발을 담그는 그릇을 좀 목이 깊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한 정도의 물을 붓습니다. 처음에 뜨거운 물을 넣고 발을 넣으면 뜨거 하고 난리가 나니까 그냥 따뜻한 물 정도를 넣고서 발을 담그면 그냥 기분이 좋겠죠. 그럼 이제 적응이 돼요. 따뜻한 것이. 그러면은 한 바가지를 조금 더 뜨거운 걸 붓습니다. 그러면은 또 조금 올라가니까 괜찮아요. 그러면서 자꾸 괜찮습니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바가지를 더 부어요. 이 목이 깊지 않으면은 한 바가지를 퍼내고 뜨거운 물을 또 부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40도 내지는 43도까지 올라가게 해주는데 차가웠었던 발이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게 피가 올라갑니다. 차가운 피가 뜨거워지니까 올라가면서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한 15분 정도 하면은 이제 땀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땀이 난 김에 조금 더 해주면 한 30분 정도 해주면은 온몸에서 땀이 쫙 빠지면서 독소가 다 땀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무거웠었던 몸이 가벼워지고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찬바람 맞고 들어왔을 때에 뭔가 몸이 오싹오싹하면서 감기가 막 들어오려고 할 때에 또 머리에 두통이 있을 때 뭔가 조금 컨디션이 정상이 아닐 때 가장 손쉽게 컨디션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조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요즘 아파트에 뜨거운 물은 얼마든지 나오니까 이 발을 좀 담궈 놓는 조욕을 하시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이 러시안 욕입니다. 러시안 욕은 기본적으로는 조욕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해줍니다. 의자에 앉아서 이제 발은 뜨거운 물에다 담근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뭘 해주는가 하면은 의자 밑에다가 이 커피포트를 넣어놓든지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넣은 주전자를 올려놓는다든지 하여튼 뜨거운 수증기가 하나 더 올라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금방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여기 목에서부터 이 바닥까지 달 수 있는 시트나 아니면 비닐로 만든 이런 이 전용 가운을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목이 중요하겠죠. 목에서는 이 비닐루가 닿으면은 뭐 별로 감촉이 안 좋으니까 여기는 수건으로 이제 겹쳐서 마무리를 잘 짓고 여기로 뜨거운 수증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여기를 잘 마무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천을 아니면 비닐루를 딱 내려뜨리면 여기 의자 밑에서 올라오던 수증기가 온몸으로 휘감아 돌겠죠. 그리고 조욕을 한 효과 플러스 수증기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저 추운 지역에 러시아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장비도 아니고 효과는 고급 사우나실을 간 것보다 더 좋습니다. 왜 더 좋은가 하면은 저 목욕탕에 사우나실을 가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뜨거운데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다 좋은데 이 두뇌 세포는 구강 온도가 40도씨 이상 올라가면은 이 두뇌 세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실을 머리까지 통째로 밀고 들어가면은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뇌 세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러시안 욕은 이런 데 푹 들어간 것보다도 머리는 나왔죠. 머리는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 않고 밑에는 뜨겁기 때문에 4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아주 거뜬하게 이 열 치료를 할 수 있고
두뇌 세포는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이걸 한 번 하고 버릴 게 아니니까 내자로 된 천을 가지고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 이런 거 하나 덮어 쓰고 했죠. 이런 걸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속에는 천이 붙어 있어서 벌거벗고 해도 왜 땀으로 다 젖으니까 감촉이 괜찮게 손에는 천 비슷한 재질로 돼 있고 밖에는 또 비닐로 비슷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찍찍이로 딱 붙여서 이 공기가 새나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 요양원 할 때 우리가 많이 썼었어요.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보급도 하고. 그래서 요 러시안욕을 하고 그리고 모든 수치료를 할 때 가장 큰 원칙이 뭔가 하면은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됩니다. 왜? 여기는 뜨거우면 뇌세포가 죽으니까 머리는 차갑게 하고 심장에서 제일 먼 쪽인 저 발은 어떻게 한다? 뜨겁게. 자, 따라서 해보세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뜨겁게.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머리는 가능하면은 찬 물수건이나 얼음 수건으로 돌려주면 좋아요. 이 러시안욕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열을 넣어줄 수 있고 그 열로 웬만한 감기는 다 초기에 사라질 수 있고 가벼워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치료법이 러시안욕이에요.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만 해줘도 좋습니다. 좀 견딜 수 있으면 한 40분까지 해도 좋아요. 또 이런 이 러시안욕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아주 좋은 치료법입니다. 류마티스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세포가 약했을 때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시원찮아지는 겁니다. 얘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해서 적군이면 딱 잡아먹는 것이 요 면역세포의 사명인데 얘가 좀 지치고 힘들고 약해지면은 일단 흐리멍텅해져요.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런 친구가 이렇게 전신을 순찰하다가 무릎뼈에 보니까 뼈와 뼈 사이에 뭔가 또 다른 물렁뼈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멍청한 이 면역세포가 얘가 관절의 연골인지 암세포인지 이걸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인 줄 알고 면역세포가 그 연골을 막 공격을 하면은 거기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은 그 부분이 이제 부풀어 올라오면서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관절이 아프기는 아픈데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아니면은 너무 많이 써서 닳아가지고 통증이 밀려오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나이 든 사람들은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아프기는 아픈데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퇴행성 관절염의 특징은 일반적으로는 비대칭형으로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꿈치만 아파 왼쪽은 멀쩡한데 이런 경우는 10중 8구는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많이 쓴 쪽이 아파요. 손가락도 오른쪽만 아파. 젓가락질하는 그 손가락이 평생 너무 많이 써가지고 관절이 닳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밀려와요.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은 대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팔꿈치가 아프면 오른쪽도 아프고 왼쪽도 아파요. 엄지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오른쪽만 아픈 게 아니라 왼쪽도 아파요. 사람은 좌우로 일반적으로 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오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왼쪽도 똑같은 모양으로 있어요. 오른쪽의 혈관이 찌그러졌으면 왼쪽의 혈관도 찌그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면역세포는
혈관을 타고 돌고 림프관을 타고 전신을 도는데 오른쪽 길이나 왼쪽 길이나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기본적으로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오른쪽만 막히기는 쉽지가 않아요. 고기를 먹었으면 오른쪽 혈관에만 쌓아놓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왼쪽도 비슷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면역세포만 활동력이 느려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의 형태에 따라서 특별히 오른쪽 이 마디를, 엄지 이 손가락에 있는 마디를 공격한다? 왼쪽도 비슷하기 때문에 왼쪽도 똑같이 대칭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칭형으로 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진통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뭐가 지금 약해져서 생겼어요? 면역세포가 약해서 생긴 병입니다. 그러면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면역세포가 가장 손쉽게 강력해지는 비결이 뭔가 하면 열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몸이 좀 추워진다, 날씨가 좀 추워진다, 그러면 더 아픈 거예요. 근데 찜질방을 간다, 그러면 통증이 어때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이 몸이 따뜻해지면은 혈관이나 림프관이 오그라붙을까요? 이렇게 늘어날까요?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게 더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왕성하게 강력해지면서 통증이 없어져요. 그리고 체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면역세포의 힘이 5배씩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약해져서 생긴 류마티스 환자들에게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손쉽게 러시 압력을 하면서 몸의 열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치료 방법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저혈압 환자들, 혈압이 100에 80 막 이렇게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피가 잘 안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러시 압력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은 피가 잘 돌을까요? 더 안 돌을까요? 부글부글 끓는데 뭐 더 잘 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러시 압력을 해주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피가 술술 돌면서 저혈압 환자에게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은 없습니다. 감기 걸렸을 때에 지금까지 수많은 약이 나왔지만 감기약은 없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먹어도 일주일은 고생해야 낫습니다. 근데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안 먹으면 7일을 고생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으나 안 먹으나 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기약은 감기 치료제가 아니고 감기 걸렸을 때 머리가 아프니까 그거 치료가 아니고 아픈 걸 못 느끼게 해주는 진통제를 줬을 뿐이고 가래가 끌어올라오니까 그걸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끌어올라온 가래를 삭혀주는 거담제 이런 것이지 근본적으로 감기를 치료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기를 치료하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감기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것은 내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니까 이 러시 압력이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감기가 들어올까 말까 이렇게 초창기 때는 러시 압력 한번 해주면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환절기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몸이 오싹오싹하고 들어올려나 말려나 그럴 때 요거 한번 해주면 그럴 땐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감기 환자 또 하나는 누구에게 쓰면 좋은가 하면 신장이 안 좋든지 또 간경화증이 걸려서 복수가 차는 사람들이 있죠.
배가 자꾸 나와요. 소변이 잘 안 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독소를 오줌으로 빼주기가 어려워서 이게 자꾸 복수가 차면은 러시 압력을 해준다.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수분이 몸속에 너무 많아지는 게 복수인데 오줌으로 못 싸준다 할지라도 피부로 막 땀을 통해서 물을 빼주면은 복수 환자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투에덴에서는 약을 쓰지 않으면서도 이 물리학적인 원리를 사용을 해서 이 몸의 불균형을 균형지게 만들어주는 자연치료를 많이 하는데 우리 몸이 가장 많은 부분이 물로 채워졌기 때문에 물의 특성을 사용해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해주는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정말 파워풀한 수치료가 있는데 오늘 잘 기록하면서 들으시면은 요 원리를 여기서 얘기 안 하는 질병까지도 잘 적용하면서 치료제로 쓸 수 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요걸 잘해주면 병원을 안 가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 냉온 좌욕이라. 그냥 좌욕만 해줘도 좋은데 냉온 좌욕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자, 여기 엉덩이만 이제 뜨거운 물을 담아서 엉덩이만 집어넣는 거예요. 좌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처음에는 이 따뜻한 물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수치료는 처음부터 차가운 걸로 시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따뜻한 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에 있다가 또 찬물로 옮기는 것을 반복을 하는데 마지막은 꼭 무슨 물로 마치는 게 좋을까요? 찬물로 마치는 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뜨거운 물로 마치면은 땀구멍이 열어져 있어요. 열어져 있는 상태로 밖에 나오면은 그 구멍으로 감기가 그냥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목욕탕에서도 이런 원리를 사용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시작을 하지만은 마지막에는 찬물로 맞춰 주는데 이 목욕탕에서 나와 가지고 밖에 걸어가는데 땀이 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때 나쁜 기운이 이 열려진 땀구멍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옷 입고 나올 때는 땀이 안 나올 정도로 그 휴게실에서 충분히 땀을 다 식힌 다음에 나와야 돼요. 땀이 다 마르기 전에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후다다닥 입고 나오지 말고 그 안에서도 찬물로 마지막은 충분히 식혀줄 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수건으로 닦고 머리도 빗고 그러면서 여유 있게 땀이 이마에서 다 마를 때까지 조금 쉬었다가 옷을 입고 나와야 돼요. 특별히 추운 겨울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찜질방에 들어갔을 때도 여기서 보면은 감기가 언제 제일 많이 걸리느냐?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감기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추운 날은 꼭 외투를 하나 가지고 와야 됩니다. 저기 들어가서 몸은 따뜻하고 열이 나지만 바로 복도를 지나가면 그 사이에 열린 땀구멍으로 감기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이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바로 밖에 찬바람을 맞으면 안 되고 충분히 쉬어주는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엉덩이를 뜨거운 물에 담궜다가 그 다음에 찬물로 또 이제 옮겨주는데 그것을 뜨거운 물에는 한 3분 정도 담궈줘요. 그리고 찬물에는 3초 정도, 3분 30초, 3분 30초 요 정도로 교대로 해주는데 이 뜨거운 물은 41도 내지 43도 정도 뜨거운 물에 담그고 찬물은 14 내지 24도 목욕탕에서 냉탕의 온도가 요 정도 됩니다. 얼음물 정도가 아니어도
굉장히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몇 분이요? 3분. 차가운 물에 30초. 예, 3분 30초. 요걸 엉덩이만 이렇게 응용할 게 아니고 저쪽 여행을 하다 보니까 막 찬바람이 불어왔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아프고 뭐 감기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 고속도로에 휴게실을 잠깐 가서라도 요즘 다 뜨거운 물 나오죠.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거기다가 손만 대고 한 5분 정도 있어도 두통이 사라집니다. 왜? 우리 몸 전체의 피는 일정량 똑같아요. 똑같은데 찬바람을 맞았을 때는 손발이 어떨까요? 얼음처럼 차가워졌겠죠? 그럼 여기 혈관이 이렇게 오그라 붙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었던 피가 어디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으니까 어딘가로 뭉쳐 있다는 얘기죠. 두뇌로 뭉쳐버린 거예요. 여기서 쥐어짜가지고 머리에 피가 막 너무 충혈이 돼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 두통약 먹으려고 하지 말고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궈서 한 5분, 10분만 이렇게 비벼주면은 여기가 빨개지겠죠? 여기가 따뜻해지겠죠? 그럼 그 속에는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은 어디선가 피가 여기를 채워주겠죠. 머리로 충혈됐었던 피가 요 손으로 쫙 내려오면서 두통이 그냥 사라져요. 그 뭐 공중 이 화장실에서 양말까지 벗고 발을 할 수는 없지요. 발을 하면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추운 겨울날 발은 그래도 양말이라도 좀 신어서 좀 괜찮은데 손이 너무 차가워진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간단한 팁이지만 기가 막히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냉온 좌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좋은가? 변비 환자에게 너무너무 좋은 치료예요. 변비 환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여기 아랫배에 들어있는 대장 그리고 직장에서 연동운동이 약해지면서 변을 쫙쫙쫙 밀어내주지 못하는 환자예요. 왜 그랬을까? 여기 대장과 직장도 세포인데 얘가 영양분과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얘도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때 얘 뜨거운 물을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은 여기 소장대장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아랫배가. 그러면서 뜨거운 물로 속까지 뜨거워지니까 그곳에 있는 혈관이 늘어나겠죠. 그럼 피가 옛날보다도 많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근데 계속 뜨거운 물로만 해줘도 괜찮은데 더 좋은 방법은 갑자기 찬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늘어났던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쫙 수축이 돼. 그랬다 또 뜨거운 물로 가. 수축, 이완, 수축, 이완. 그러면 여기에 찌들어 붙어 있는 독소가 떨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힘 통로가 뚫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장과 직장에 영양분이 잘 공급이 되면서 이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지 못하던 이 배추밭이 시들시들 배추가 죽어가다가 물을 충분히 또랑을 딱 틀어줬더니 싱싱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대장 직장이 살아나면서 연동운동이 왕성해지고 변비를 치료해 주는데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골반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 이 아랫부분에 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발생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조직은 산소가 부족하면 통증을 유발하게 돼 있습니다. 왜? 나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목을 딱 누르면은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죽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발버둥치고 꽥꽥거리고 소리라도 내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도 산소가 부족하면 나 죽는다, 빨리 산소 좀 넣어줘라 하고 통증으로 호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좌욕을 해주면은 그 부분의 혈관이 늘어나면서 뜨거운 피가 돌고 또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산소가 충분해지면 일단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고 통증이 있을 때는 열찜질을 해줄 때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 또 치질이 있는 사람들, 치질은 왜 생길까? 항문 그 근처에 이 혈관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정상세포가 아닌 이상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것이 치질입니다. 그래서 좌욕을 해주면은 여기서 엉덩이 부분까지 피가 잘 공급되지 못하던 사람이 피가 공급되고 거기에 쌓여있는 노폐물 또 돌려가지고 빼주고 이렇게 혈액순환만 잘 되게 해줘도 새로운 세포로 돌아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질 환자는 냉온 교차욕을 해주고 그리고 이 숯가루에다가 숯가루 60%에다가 아마씨 가루 40%를 섞어서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하면은 수제비 반죽처럼 되겠죠. 끈적끈적해요. 이것을 항문 속에다가 한 수저를 밀어 넣어요. 암치질일 경우는 밀어 넣습니다. 수치질일 경우는 안 밀어 넣고 그냥 팩을 만들어서 겉에 붙여도 돼요. 겉에만 붙여도 효과가 있지만은 이 암치질일 때는 좀 밀어 넣고 이제 마무리는 져야 되겠죠. 이 기저귀든지 생리대든지 뭘로든지 마무리를 짓고 이제 잠잘 때 그렇게 해주면은 이 숯은 염증을 흡착해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면은 그 치질 속에 들어있는 염증을 쫙 빼줘요. 하루에 한 번 넣어주면 8시간까지 숯가루는 효능이 있어요. 그렇게 잠잘 때마다 한 번씩 해주어서 4일, 5일만 해주면 웬만한 치질은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요 냉온 교차욕을 해주면 치질은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치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육식입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채식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그 직장의 제일 끝부분 정도 가서 그 독소가 다시 재흡수가 되고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직장에 암이 생기고 항문에 치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요법까지 이렇게 몇 가지를 같이 하면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녹아 없어지는 그 임상 사례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봐요. 또 배뇨장애, 요실금이라든지 하여튼 오줌 싸는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쪽 장기가 어렸을 땐 괜찮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장기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면 냉온 교차욕을 해주면 그 부분에 찌들어 있는 독소들이 쫙 청소가 되면서 거기에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되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식기 질환, 부인과 질환, 자궁 쪽에 하여튼 물혹이 있다든지 대하증이 있다든지 이쪽에 뭔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요 냉온 교차욕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거 없죠?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효과는 놀랍습니다. 발까지 같이 하면 안 돼요? 네? 발까지 같이 하면 안 돼요? 발까지 하면은 에너지가 발로도 가야 되고 엉덩이로도 가야 되고 나뉘어져요. 지금 요쪽 아랫배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다 뭉쳤다가 다 빠져나갔다. 이렇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퐁당 들어간 것보다도 효과가 몇 배로 큰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간단하지만 한 번 해가지고 무슨 끝장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게 꾸준히 해주면은 어떤 약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운 모포팩. 이거는 암 환자들에게 즐겨 사용하던 치료법이에요. 놀라운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요즘엔 너무 힘들어서 이걸 잘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 고열 찜질방이나 이런 걸로 지금 자꾸 더 이 응용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방법으로 암을 치료를 했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큰 타월 있죠? 사람 키만한 대형 타월. 자, 이 타월을 물에 넣어가지고 짜서 젖은 이 타월을 돌돌돌돌 말아요. 그것을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그래서 요즘 찌는 건 뭐 여러 기계가 있겠죠? 들통에다가 찔 수도 있고 그냥 렌지에다 넣어서 쪄도 되고 찌는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뜨겁게 할 수 있겠죠. 10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그 대형 타월 10장이 있어야 돼요. 한 번 하는데 20장이 들어갑니다. 암을 치료할 때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단 바닥에다가 그 뜨겁게 찐 수건을 펴요. 1장 피고 2장 피고 5장을 핍니다. 거기 벌거벗고 올라가면은 디겠죠? 그래서 그 위에 마른 타월 또 5장을 깝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누워요. 그러면 마른 수건 5장이 밑에 뜨거운 것을 좀 어느 정도 막아주겠죠? 그 위에 누워서 배 위에다가 뜨거운 수건 넣으면 그냥 또 될 거 아니겠어요? 마른 타월 5장을 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타월 5장을 깔아요. 그리고 비닐을 하나 덮습니다. 왜 덮을까요? 열이 나가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을 또 하나 덮어요. 담요를. 여기 목은 수건으로 또 나가지 못하게 딱 마무리를 져야 되겠죠. 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발은 아까 얘기한 조욕을 합니다. 뜨거운 물을 대야에다가 넣어놓고 발을 담근 다음에 발을 폭 싸서 비닐까지 싸서 어디로도 열은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포, 뜨거운 열들이 몸으로 자꾸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엄청난 열이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식겠죠. 식으면 마른 수건을 위아래서 한 장씩 빼면은 계속 높은 온도를 1시간까지 유지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서 혈관이 12% 내지 14%밖에 발달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몸을 뜨겁게 만들어 주면은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정상세포는 삶아져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뜨거운 피를 빨리 보내. 야, 나 삶아져 죽으니까 너 빨리 가라. 그리고 간 것만큼 차가운 피를 또 빨리 불러와요. 즉 다른 때보다도 혈액순환이 몇 배로 빨라지면서 반드시 견딥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입장이 달라요. 얘도 생각이 있어서 삶아져 죽을까 봐 뜨거운 피를 좀 보내고 싶은데 12% 내지 14%밖에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뜨거운 피가 빨리 빠져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구강 온도를 40도 정도 올라가게 해주면 암세포만 골라서 삶어 죽여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80년 전부터 이 암을 치료하는 수치료법이 계속 비방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옛날에 배틀크릭에서 여러분 닥터 켈록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켈로그 식품은 들어봤습니까? 네. 지금 시리얼 쪽에서 많이 있죠? 그 켈로그가 의사 이름입니다. 바로 180년 전에 미국의 배틀크릭에서 수치료만 가지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던 수치료 전문 병원이 세워졌었고 그때 원장이었어요. 켈록이. 닥터 켈록이.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은 거의 현대의학의 간편한 약을 가지고 치료하는 쪽으로 밀렸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맥이 이어져 왔는데 그 수치료법 전수자의 마지막 전수자가 닥터 토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인도계 미국 사람이에요. 그 의사가 로마린다 쪽에서 요걸 하고 마지막에는 그 로마린다에서 1시간 더 사막으로 가면은 팜스프링, 데저트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수치료 병원을 하고 있었어요. 한 30년 전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거기를 가서 여러 달 동안 요 수치료법을 그 닥터 토마스한테 직접 배웠어요. 그때 이 닥터 토마스가 벌써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낮에 꼭 1시간씩 낮잠을 자는데 낮잠 자기 전에 마사지, 이제 마사지도 배우고 별걸 다 배우는데 그 배우는 사람들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을 불러서 마사지를 좀 해달라고 그러고 하는 동안에 자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방법대로 수치료를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마지막 전수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수치료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치료 같은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건 굉장한 치유력이 있고 직접 몇 달 동안 그 수치료를 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던 것을 정식으로 제가 이어받은 마지막 전수자로서 요 수치료를 통해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요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열 찜질요법을 잘하면은 암만 다 녹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뇌 세포는 뜨거워지면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머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치료를 하면서 머리는 얼음 수건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수소 고열 찜질방은 사실은 이 모포 찜질요법보다도 더 업그레이드가 된 찜질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암이 있는 사람들은 암세포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찜질방이에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치료가 되기를 원하면은 지금 자꾸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또 자꾸 잊혀져서 다시 오늘 제가 강의를 좀 하는데 저기 들어가서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얼음 수건을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 냉동고 하나 보이죠? 맨날 텅 비어 있어. 아예 프로그도 빠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수건을 얼려서 놓기도 하지만 수건이 얼어버리면 그냥 이게 딱딱해서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냉매제가 들어있어서 한번 얼려지면은 얼음 수건보다도 5배 이상 오래 가는 그런 요 머리띠가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10,000원인가 밖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단체 구매를 했어. 이걸 여기서 사서 줘도 되는데 환자들이 여기 땀이 나는 거라서 한번 쓰면 막 공동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이거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서 매직으로 이름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한 2개씩 하나는 목에다 두르고 하나는 이마에다 찍찍이까지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쓰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 앞에 나오면서 냉동고에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또 얼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암세포만 골라서 삶아 죽이는 기가 막힌 치료 방법이 저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암 환자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어서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하고 요것 때문에 8가지 치료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잘 활용을 하는데
사무장을 통해서 단체로 구입을 하든 개인으로 구입을 하든 요 원리를 좀 잘 활용을 해서 좀 깊이 있게 하면은 뭐 다른 병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암까지 다 죽을 정도의 그런 치료법이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것은 61도 물로 찐 모포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 지금 찜질방은 온도가 70도, 75도까지 올려져 있는데도 원적유선이기 때문에 뜨겁게 안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바닥에서도 원적유선이 나오고 벽에서도 원적유선이 나오고 천장에서는 여기서 올라간 열을 다시 밑으로 내는 방열판이 또 다 돼 있고 또 수소가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저렇게 잘 돼 있는 기계는 없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차갑게 해주는 것을 더 보충하면서 암세포까지도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수치료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고온 모포팩 치료는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하여튼 체온 1도씩 올라갈 때 면역력이 5배씩 늘어나니까 좋겠고, 그 다음 만성신경통 환자들에게도 너무 좋아요. 또 좌골신경통 환자들도 이 척추 부분이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있는 혈관이 청소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그 디스크가 이게 좀 푸석푸석해지면서 삐져나와가지고 신경을 짓누르면서 통증이 오는 것, 이게 좌골신경통인데 그 부분에 혈관이 치료되면서 좌골신경통은 손 하나 안 댔는데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저쪽 중국에서 오신 분이 이 좌골신경통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 디스크 제일 잘 치료해 준다고 하는 유명한 한방병원에 가서 한약만 1,400만 원어치 사 먹었다는 거예요. 침도 뭐 엄청나게 맞았고 조금 좋아지다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겨다녔대. 아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되겠다. 수술 날짜 받아놓고 나오다가 누가 겨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백투에덴가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달 동안 전화로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사기에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다가 여기를 왔는데 딱 한 달 만에 완전히 허리가 펴지고 달려다니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고 그분을 보고서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여기를 또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좌골신경통에도 아주 좋고 통풍을 치료하는데 무엇보다도 암을 치료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하면은 암 같은 건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수치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젖은 시트 요법입니다. 젖은 시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열이 불덩이처럼 뜨거울 때 해열제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해열제보다 더 강력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이 젖은 시트는 다 있죠, 집에. 뭐예요? 침대에 하는 사람들은 하얀 시트 다 있죠. 예, 그 젖은 시트를 찬물에 넣어서 빨아가지고 꼭 짭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고 그 시트 위에 누워요. 그런데 이불이 젖으면 안 되니까 그 밑에다가는 비닐을 하나 깔아야 되겠죠. 비닐을 깔고 거기에 젖은 시트를 펼쳐놓고 거기 누워요. 방법은 살과 살이 닿지 않도록 감아줍니다. 자, 여기 이쪽에서 한쪽 겨드랑 밑에 집어넣고 한쪽 다리 밑에 집어넣으면 겨드랑이와 옆구리 안 닿게 할 수 있겠죠. 양쪽 장단지 안 닿게 할 수 있겠죠. 모든 피부를 젖은 시트로 감아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감아주고 발 있는 데를 잘 마무리 주고 여기 목 있는 데를 수건으로 싸서 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도 이게 좋은데 마지막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감기가 더 들어와 버려요. 자, 마지막에 위에도 비닐을 덮고 담요를 덮어줘야 돼요. 꼭 발까지. 그리고 목을 수건으로 해서 절대로 밖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들어가면 오히려 감기 뛸려다 감기가 더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누워 있으면 처음에는 오싹오싹 춥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납니다. 그리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운 사람은 이 시트가 몸의 열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 4시간 정도는 열 때문에 잠을 못 자던 불면증 환자들이 열이 떨어져 가면서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어보면 모포가 다 말라 있어요. 바싹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 한 2번 정도만 해주면 불덩이처럼 열이 뜨거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환자들이 그냥 밤을 딱 잠을 잘 자고 아침을 맞이할 정도로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아요. 불면증 환자들에게도 적용이 잘 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냉수 마찰, 이것도 이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아주 도움이 돼요. 피부를 막 자극을 해주면은 혈액순환이 혈관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색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찬물 수건으로 빨아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면은 허여멀건 하던 사람이 빨가족족해지잖아요. 가장 빨리 혈액순환을 강화시켜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부터 차가운 수건을 심장에다 딱 대버리면 심장 멎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심장에서 먼 쪽에서부터 심장 가까이 오는 방법으로 해주는 겁니다. 심장에서 먼 게 어디예요? 일단은 손을 해줘요. 손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양쪽 손과 팔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발을 해주고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허벅지까지. 허벅지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심장 쪽으로 오는 겁니다. 마사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복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데 찬물로 하기 때문에 요것은 열이 있는 사람들, 열이 이제 올랐다가 회복하는 환자들에게도 강장 효과가 있고요. 또 수술 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에게는 이 냉수 마찰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강화됩니다. 또 이건 이제 몸이 좀 뭔가 허약한 사람들이 강장 효과가 있고요. 감기가 아예 안 걸립니다. 예방이 돼요. 그리고 신경 피로 회복. 뭔가 너무 피곤할 때 요거 한번 해주면 정신이 바짝 나면서 피로가 이제 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숯 목욕이 아주 좋습니다. 욕조에다가 이 숯을 한 수저 정도 타면은 새카만 숯가루 물이 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데 물은 미지근한 물 정도면 돼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물들.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좋은가 하면은 몸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 전신에 독소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간경화증 환자들이 복수가 찼을 때 그때 우리가 이 SBS와 함께 우리 병원에 와서 이 숯 목욕을 소개할 때 복수가 이렇게 나온 간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요 숯가루가 암모니아 가스를 뽑아주겠죠. 간이 나쁘면 암모니아 가스가 많아지면서 간성 혼수가 와요.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도 빼주지, 이 간이 망가지면서 독소를 빼주지 못해서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독소도 빼주지. 그러니까 복수도 같이 빠지면서 일주일 만에 배가 쑥 들어간 게 여기 SBS TV 방송에서도 잡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사람들,
또 아토피나 알러지로 전신이 막 가려운 사람들, 그럼 어떻게 발라서 될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숯가루 목욕을 해주면은 요게 놀랍게 효과가 있습니다. 온 전신에 피부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자, 수없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몇 가지만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얼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픈 부위에 얼음 팩을 갖다 붙여주는 것 많이 해보셨죠? 자, 어떻게 하느냐? 얼음 팩을 아픈 곳에 뭔가 붓기가 있는 곳에 한 30분 정도 감아주는 것인데, 얼음 덩어리로 할 때는 한 10분 정도. 어떤 곳에 하는가 하면은 뼈쓸 때, 딱 뼈다.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조건 접질렀다, 뼈다, 아니면 타박상을 입었다, 인대가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뭐가 답입니까? 무조건 얼음 마사지예요. 그때 뜨거운 물에다 담궈가지고 막 주물주물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거꾸로 하는 겁니다. 접질렀다, 뼈다. 근데 막 뜨거운 물에다 넣고 주물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거기 아픈 부분이 뜨거워지니까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이완이 돼. 그러면 다른 곳에 있는 피가 다 몰려들어. 그러면 조직이 파열이 됩니다. 더 많이 부어오른다는 거예요. 부어오르면서 조직이 파괴가 되고 뼈 쓸 때보다도 그 뜨거운 물을 갖다 바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더 붓고 더 찢어지고 망가져서 회복되려면 오래 걸려요. 침도 바로 맞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무조건 얼음으로 24시간 내 막 다쳤다, 24시간 안에는 다른 걸 할 것 없이 무조건 얼음으로 마사지를 해주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되겠죠. 여기가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도 수축이 되니까 이게 깨지질 않아요. 삔 건 삔 거지만 거기서 이게 2차적으로 확장되면서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얼음 마사지만 잘해주면 삔 건 그냥 2, 3일 만에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하지 않든지 거꾸로 뜨거운 물에 주무르든지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접질렀다, 뼈다 이럴 때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지 24시간 안에는 얼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얼음 마사지만 삐자마자 24시간 내 바로 해줬으면 삔 거는 진짜 한 3일 만에 거의 말짱하게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났는데도 자꾸 얼음 마사지 해주는 사람은 또 손해를 보는 거예요.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뜨거운 열찜질을 해줘야만 됩니다. 자꾸 뜨거운 물로 주물주물 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인대가 늘어났다, 바로 얼음 마사지를 해주면 얘가 수축이 되니까 바로 다치자마자는 빨리 제자리로 가서 달라붙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또 접질렀다, 여기가 망가졌지만 얼음으로 자꾸 마사지를 해주니까 더 이상 부풀어 올라오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왜 뜨거운 물로 마사지를 해줘야 될까요? 이제는 얘가 빨리 살아나야 돼요. 빨리 살아나려면 피가 더 많이 몰려와야 되고 영양분이 더 많이 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뜨거운 찜질을 해주고 뜨거운 물로 자꾸 마사지를 해주면 빨리 재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얼음 마사지의 특징은 처음에는 차갑지만 한 10분 해주면 마비가 됩니다. 통증이 없어져요. 얼음 마사지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수증기를 가지고 치료하는 기가 막힌 수치료법이 있는데, 요것도 정말 제가 초창기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했고, 이게 이제 아예 기구로까지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자, 특별히 증기흡입요법. 증기흡입요법은 주전자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겠죠. 아니면 커피포트 같은 경우는 더 좋겠죠. 옛날 재래식 커피포트는 더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그냥 물만 끓이는 것이 아니라 유칼립투스, 이 기관지에 좋은 유칼립투스를 한 두세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화한 냄새가 나면서 기관지 개통에 너무 좋은 치료제가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이 감기가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기침이 막 나옵니다. 감기가 막 들어오려고 할 때 한 번 해주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이미 감기가 들어왔어도 기침이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유칼립투스가 들어간 증기를 바로 코를 대면 이게 튀어버리니까 한 30cm 떨어진 곳에서 이걸 계속 깊이 흡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까운 이 수증기가 여기저기 다 퍼져나가니까 타월을 하나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주는 원리죠. 그걸 계속 들이마셔요. 그렇게 해주면 기관지 개통에도 좋지만 여기 얼굴을 수증기 찜질을 해주잖아요. 한 번 해주면 얼굴이 볼고족족 하면서 너무 예뻐져요. 그래서 이것을 배운 사람이 요 증기 흡입기를 개발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얼굴 예뻐지는 쪽이 더 유명해져 가지고 지금 얼굴 마사지 수증기 이 기계로 지금 많이 팔리고도 있어요.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응용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이 수건을 뒤집어 쓴 거보다는 뒤에다가 우산을 하나 펼쳐 놔요. 우산 위에 시트를 하나 덮어 놓으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수증기가 좀 머물다 날아갈 텐데 이렇게 해놓으면 터널이 더 넓어지겠죠. 그 수증기가 더 오랫동안 머무르니까 효과가 더 좋아요. 또 정말 심하게 아픈 환자들한테는 이렇게 앉아 있으라고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누워서 잠을 자게 하고, 그리고 그 커피포트는 한 1m 정도 떨어뜨려 놓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잘못하면 뒤니까. 근데 이 수증기가 그 사람 코에까지 가야 되니까 여기 깔대에다가 이 종이에서 코 한 30cm 부분까지 연결시켜서 그 수증기가 이 환자의 얼굴 부분으로 가게 하고, 그 뒤에다가 우산을 하나 펼쳐놓고 이 시트를 덮어놓으면은 아무 이 잠자는데 방해 받지 않으면서도 밤새 수증기를 맡을 수 있겠죠. 밤에 콜록거리면서 잠을 못 잘 수 있었던 환자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자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감기도 사라졌다. 이 놀라운 방법입니다. 감기가 걸리면 일단 여기 코 점막이 바싹 말라버리잖아요. 그러면서 2차 감염이 옵니다. 근데 밤에 이 유칼립투스 들어간 수증기를 밤새 맡으면은 여기가 촉촉하기 때문에 감기 바이러스가 서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해보면은 효과가 놀랍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료법이 되겠습니다. 한 30분 내지 60분 정도 해줄 수 있고요. 감기 걸렸을 때는 하루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아요. 하는 동안은 감기 기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감기가 있을 때 또 목구멍이 아플 때 그럴 때 아주 좋은 방법이고, 가래가 제거가 되고 기침이 제거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지금까지는 육적인 물이 치료해주는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영적인 생명수 치료법을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인 생명수 하나님의 치료법인데, 먼저 요 물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모졌어요? 세모졌어요? 네? 물은 없어요. 모양이. 그죠?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도 있고 공기 속에도 있고 몸 속에도 있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명수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무소부재하십니다.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뜨겁게 차갑게 잘
잘 활용을 하면은 일단은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되는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한 것처럼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를 이 얼어붙은 마음을 가진 환자들에게 적용을 해 준다고 하면은 일단 몸에 얼어붙은 이 몸이 열이 막 올라가면서 뭐가 나옵니까? 땀이 나오고 이 찌꺼기가 땀과 함께 나가면서 소생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 수치료를 받아보면은 죄악의 찌꺼기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사람이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기력이 소생될 수 있는 영적 생명수 수치료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얼음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면은 처음에는 자극이 있지만은 한 10분 계속 문질러 주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통증이 없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 중에서도 영하로 내려가면은 얼음은 네모졌다, 세모졌다, 모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도 인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얼음과 같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생명수로 우리 몸과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밤새 번민하고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수 되시는 십자가의 치료를 받으면은 모든 죄가 다 사라져 버리면서 통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영적 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수증기의 특징은 아무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내 몸 깊숙한 폐부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물이죠. 마찬가지로 이 수증기처럼 성령 하나님은 내 심령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수증기를 잘 치료제로 사용을 하면은 여기 가래가 껴서 숨도 쉬지 못하고 가래가 나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수증기 흡입요법을 쓰면 일단 호흡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이 생명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으면 영적인 호흡이 잘 안 되는 사람들, 영적인 호흡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빌지 알지 못하던 그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쳐있던 사람들이 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드디어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가래를 다 뽑아주는 것처럼 내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의 가래를 다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치료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생명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죽어가는 것이 다시 소생하는 치료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곤고한 사람일지라도 육적인 물과 영적인 생명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아서 다시 소생하고 치료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